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만약 하늘이 제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딱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것만은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의 후회와 깨달음을 진심 담아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8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성과, 나의 자존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람을 놓쳤습니다. 가족에게도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자.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났고 아내는 외로워졌고 어느 날 문득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는 체면을 차렸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바쁘겠지. 괜히 민폐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미룬 사이 몇몇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 말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단순한 말을 왜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오랜 시간 쌓여서 멀어지기도 하고 한순간의 말 한마디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찾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저의 무뚝뚝함, 저의 불통, 그 모든 것이 이 관계를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긴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르신, 제일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말을 아꼈던 것,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의 포옹, 한 통의 전화, 짧은 문자 하나, 그게 사람 마음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는 조금 놀랍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형,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 말 속에는 낯설과 거리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픕니다. 사람은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눈빛보다 먼저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은 머무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관리하려 했고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지, 함께 있는 게 편한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지금은 절절히 느낍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일 먼저 휴대폰 연락처부터 정리할 겁니다. 오래 연락 안 한 친구들, 서운하게 한 사람들, 먼저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먼저 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겐 매일 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다. 널 만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한다. 이 단어들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늦게 배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부디 그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표현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입니다. 저는 80이 된 지금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함께 웃을 친구가, 기다려주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늘 그립습니다. 그리움은 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관계를 미루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람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연락하고 마음을 전하고 진심을 말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걸 여든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도 생기고 행복도 따라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여든이 된 지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삶의 답이 아니라 삶을 망칠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고요. 제 젊은 시절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살기 위해, 자식 먹이기 위해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때는 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었고 돈을 벌면 가족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은 저보다 TV 속 만화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은 벌었지만 가정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빠였고 아내가 원한 건 생활비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기회조차 빼앗아가니까요. 하지만 돈이 삶의 중심이 되면 결국 삶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며 슬슬 퇴직을 준비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지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에, 주식에, 펀드에 손을 댔죠.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이 마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결과요?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잃은 게 있습니다. 제 자존심과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던 건 제가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한 방을 노리지 않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 소소한 저축, 생활에 맞는 소비. 그게 진짜 경제적 지혜라는 걸 여든이 된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돈은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모으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돈은 치료비로 빠져나갑니다.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지 삶 자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예전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순간의 만족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들이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울 땐 대화가 필요했고 아플 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에도 많은 돈을 모아두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진 않더군요.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며 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가와도 저 사람이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지만 잘못 쓰이면 사람을 내쫓기도 합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매달 정리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겠습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고 꾸준함을 믿겠습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분산하고 길게 보고 투자하겠습니다. 돈을 이유로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란 말 이젠 하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기억을 사겠습니다. 명품 대신 가족여행, 비싼 외식 대신 따뜻한 집밥. 그게 나중에 더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해 돈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잘 사는 건 아니고 돈이 부족하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가족과의 신뢰, 건강한 습관, 절제된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소비를 돌아보고 불안에 휘둘리지 마시고 경제를 삶의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그럼 분명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여든이 되니 매일 아픕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시리고 숨이 차고 잠도 편히 못 잡니다. 그런데 이 몸도 한때는 튼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습니다. 건강은 있을 땐 당연하게 여겼고 없어진 뒤에야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땐 체력이 곧 자신감이었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멀쩡했고 감기 따위는 대수롭지 않았죠. 점심은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저녁엔 술로 배를 채웠습니다. 스트레스는 담배로, 피로는 커피로 눌렀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네. 쉬면 낫겠지. 이런 말로 매번 넘겼습니다. 건강검진? 그건 남 얘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혈, 당뇨, 관절염, 위염, 치매 초기 증상. 몸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젊은 게 아니라 방치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몸이 안 좋아지면 삶이 작아집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병원 가는 날 아니면 외출이 두렵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식사는 조심스럽고 잠은 깨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진다는 겁니다. 자꾸 짜증이 납니다. 왜 이리 자주 아픈지, 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지. 감정이 얇아지고 가족에게도 예민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어넘겼을 일도 지금은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인격도 변합니다. 아프면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면 관계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든이 된 지금 약을 하루에 6알씩 먹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고 보험금 청구서를 챙기며 삽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도 멀어집니다. 친구들도 자식들도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매번 아프다고 하면 결국 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병은 듣는 사람에게도 피로감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 제발 그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아프지 않은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꿀 겁니다. 1. 매일 아침 걷겠습니다. 20분,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햇살을 받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볍게 해줍니다. 음식을 다르게 보겠습니다. 맛보다는 영양, 양보다는 균형.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물을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만큼은 느긋하게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겠습니다. 무섭다고 귀찮다고 미루지 않겠습니다. 병은 조기 발견이 살 길입니다. 스트레스를 안으로 삼키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않고 때론 울고 때론 털어놓고 그렇게 내 마음도 보살피겠습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가 아니라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하지 뭐. 좀 더 벌고 나면 건강 챙기지.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운동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신다면 당신은 여든의 제가 아닌 건강한 80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도 잊지 마십시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외롭고 지치면 그게 바로 병의 씨앗입니다.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결국 당신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켜줄 겁니다. 몸이 아픈 건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돌보지 않아서 오는 후회는 고통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갖고 싶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산책을 조금 더 하시고 잠을 푹 자고 가족과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0살이 되고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꺼낸 진심입니다. 지금 60대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돈에 휘둘리지 말고 건강은 오늘부터 지키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더 단단하고 후회 없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